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라 그러면은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봅니다. 입력 x가 있고요. 출력 y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 f라고 했을 때 f는 x, y로 대응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죠? x의 원소 를 y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숙한 단어들 몇 개 있죠? 첫 번째 뭐 있죠? 원소, 그 다음 원소 있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단어 뭐 있죠? 대응이 있습니다. 이제 이 원소와 대응이라고 얘기하면, 자, 원소는 결국에 뭐죠? 집합이죠. 집합 x는 1, 2, 3, 4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네, 집합 y는 5, 6, 7, 8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함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집합 x입니다. 집합 x는 1, 2, 3, 4를 가지고 있고요. 집합 y는 너무 꼬리가 기네요. 집합 y는 5, 6, 7, 8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가지고 이제 대응을 시켜 볼게요. 1은 5를 가리킵니다. 2는 6을 가리키고요. 3은 7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 x의 원소가 y의 원소를 가리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1을 넣잖아요. 그럼 출력이 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파란색 선을 좀 바꿔서 덧칠해준 다음에 2를 넣으면은 6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녹색 선으로 덧칠해주고요. 3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7이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대응한다. x의 원소를 y의 원소에 대응시킨다고 해서 이러한 화살표처럼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조건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함수의 조건. 그러면은 함수의 조건에 앞서서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x 있죠? x의 원소. x의 원소가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이 5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을 넣으면은 5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리키는 x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가리킴을 받는 쪽이 있죠. 이 가리킴을 받는 쪽을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코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 대응 받은 것들 있죠. 이 대응 받은 것들을 뭐라고 해요? 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것을 정의역, 그 다음에 가리킴을 받는 것을 공역, 그리고 실제 가리킴을 받은 게 이루어진 것을 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함수의 조건 첫 번째 얘기해 볼게요. 정의역의 원소가 앞에 좀 필수 조건을 넣을게요. 모든이에요. 모든 정의역 원소가요. 공역 원소를 대응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정의역은 하나의 공역만 대응합니다. 하나의 공역만 대응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입력은요, 입력 한 개는 출력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수의 조건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조건을 비로 봤을 때, 자, 아까 그린 요 정의역, 공역, 치역이란 요 지금 함수 있죠? 요거 함수일까요? 정확히 함수가 아니죠. 왜요? 정의역 4. 정의역 4가 가리키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정의역 4가 8까지 가리켜야지 비로소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때서야 이렇게 모든 치역이 공역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볼게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 원소를 대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정의역은 항상 그 공역 원소를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꼭 다른 값을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는 거죠. 내용 살짝 지울게요. 다시, 그리고 1은 5, 2도 5, 3도 5, 4만,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4만 8을 가리킵니다. 자, 좀 지울까요? 다시 쓸게요. 5, 6, 7, 8. 네, 4만 8을 가리켜요. 자, 이때 보시면은 5랑 8만 지금 가리킴 당했잖아요. 이 5랑 8을 가지고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뭐예요? 입력값의 전체 집합이죠. x 1, 2, 3, 4. 그리고 공역은 출력값의 전체 집합이에요. 그죠? 5, 6, 7, 8. 그리고 치역은 뭐예요? 실제 출력값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1, 2, 3을 넣으면 다 5가 나오겠지고 4를 넣으면 8이 나올 거잖아요. 이것처럼 실제 출력값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치역은 결과적으로 뭐죠?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치역은. 그죠? 정의역은 뭐죠? 입력의 전체 집합. 그죠? 공역은 출력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 원소를 대응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정의역만 붙은 거지 공역이 모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의역이 같은 공역을 대응하고 그 다음에 각자 다른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입력에 비해 같은 출력이 나오지 않아도 모든 정의역이 정확한 출력만 내보낸다면 하나의 출력이죠. 이것만 내보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이제는 이번에는 이런 경우죠. 그러면 4가 지금 8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4가 만약에 7을 가리켰어요. 이거 안 됩니다. 왜요? 정의역은 하나의 공역만 대응하는 거잖아요.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은 항상 하나의 공역만 대응하기 때문에 이 7을 가리키는 순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평면좌표를 그리고요. 자, 여기다 대고 제가 x는 1, 2, 3, 4라는 어떤 전체 집합 정의역을 나왔고요. y는 2x라고만 우선 적어놨어요. 그러면 1, 2, 3, 4, 2x니까 당연히 2, 4, 6, 8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1이 2를 대응해요. 그러면 그래프는 어디 그려요? 점을 여기 찍겠네요. 2가 4를 대응하면요, 마찬가지로 2에 4, 3이 6을 대응하면요, 3에 6, 4가 8을 대응하면요, 4에 8을 찍겠네요. 이렇게 좌표상에서 봤었을 때 그 정의역에 대한 공역, 치역이죠. 치역들을 다 지금 전부 찍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한 정의역이 하나의 공역에 대응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진짜 뜬금없이 뭐 4가 4 나왔다. 사실 이런 경우는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나올 수가 없죠. 이래서 정의역은 하나의 공역만 대응하는 거고 이게 함수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제가 x를요 바꿔볼게요. x의 집합은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요? 자, 1점 땡땡땡땡, 2점 땡땡땡땡, 3점 땡땡땡땡, 4점 땡땡땡땡. 이걸 엄청 잘게 만들 수 있죠. 그럼 그게다 뭘 가리켜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쭉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점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거는 선이 된다. 사실 이거 다 점이죠. 점점점. 여기 1점 땡땡땡땡땡, 2점 땡땡땡땡, 3점 땡땡땡 다 모여가지고 이게 점이 되는 거잖아요. 점들이 모여서 현재 선을 그리고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우리 거를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자, 아까 계속 같은 얘기인데, 정의역은 하나의 공역만 대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의역이 다른 공역을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여 밑에 마이너스 2, 또 밑에 마이너스 4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또 거꾸로 가는 선이 있다고 쳐요. 자, 이런 선이 있을 때 이 함수를 가지고 수직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교점부터 원점, 교점부터 원점 그려봐요. 여기서 뭐냐? 교점이 하나죠. 이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함수가 맞습니다. 근데 밑에까지 그려보면 뭐예요? 교점이 두 개가 생겨버리죠. 하나, 두 개의 교점이 생겨요. 이럴 땐 뭐예요? 두 점, 즉 뭐예요? 공역이 아니죠. 정의역이 대응시킨 공역이 몇 개예요? 두 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의 조건에서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로선을 그렸을 때, 그래프 위에 세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 이상이면은, 하나 초과죠. 두 개. 두 개부터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고, 정의역은 하나의 공역만 대응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함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다시 간략히 정리를 드리면 함수는 뭐예요? 자, fxy 관계는 x의 원소를 y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뭐죠? 첫 번째, 모든 정의역은 공역을 대응한다. 중요한 점은 뭐죠? 모든 정의역은 맞지만 모든 공역은 아니에요. 공역의 일부만 대응을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신 정의역은 하나의 공역만 대응한다. 그죠? 그리고 정의역은 하나의 공역만 대응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그런 얘기인 거 보이죠? 뭐 3, 4가 있고 여기에 뭐 딱딱딱 있으면은 딱 한 점씩만 이렇게 찍히잖아요. 보통 이게 두 점씩 찍히는 거는 이제 밑에도 그래프가 있을 때 두 점씩 찍히는데, 그건 뭐예요? 이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오히려 교점이 하나인 것, 이게 함수가 된다. 왜요? 모든 정의역은 공역을 대응하지만 정의역은 하나의 공역만 대응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호도법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